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 사이에 비가 오는 가운데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9도, 진주 18도 등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모든 바다에 1에서 3m, 동해남부 모든 바다에 2에서 6m로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창원 기상들은 거제시 동쪽 해안 등의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가를 넘을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열린 통영국제요트대회에서 요트 2척이 부딪혀 선수 1명이 숨졌습니다. 해당 대회는 지난해에도 어선과 요트가 충돌해 선수가 숨지는 등 2년 연속 인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박한 요트 수십 척 사이로 5톤급 요트가 왼쪽이 부서진 채 세워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통영국제요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중이던 다른 요트와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요트에 타고 있던 43살 신모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사고 두 번째 나누니까 또 계속 이런 죄를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어리석은 목소리도 있죠. 경찰은 반환점을 돌아오던 또 다른 요트가 앞서가던 사고 요트를 뒤늦게 발견하면서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러시아 요트 선수가 바다에 빠진 신 씨를 구조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상대 요트를 잡고 있다가 배 사이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진 거로. 레저 활동을 하는 그런 선수들. 숨진 신 씨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회 규정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 요트 선장에게 안전관리를 독려하는 게 전부입니다. 게다가 선장 외에는 요트 면허가 없어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입어보면 출전을 못한다든지 이런 업무사항은 제가 아는 까지는 아직은 규정집에는 자율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강조를 2번이나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참가 요트와 어선이 충돌해 선수 1명이 숨져 사고 예방과 안전 준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승마는 집중력을 높이고 건강에 좋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 사람이 즐기기엔 조금 힘든데요. 함안군의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승마장이 생겼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갈색 말 한 마리가 힘차게 내달립니다. 빠른 속도로 원을 그리더니 1.5m 높이의 장애물을 거침없이 뛰어넘습니다. 경남 첫 공영 승마장이 함안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도 뭘 접하기 힘든 스포츠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배우기는 좋은 것 같아요. 45억 원을 들여 축구장 20개 면적 위에 실외 승마장 4곳과 실내 승마장 2곳, 마방 45칸 등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에는 마장 마술 경기를 위한 국제대회 규격의 승마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직접 승마를 배울 수 있는 실내 마장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창원, 진주 등 주변 도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고 함안군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사설 승마장에 비해 비용이 30%가량 저렴합니다. 체험 승마를 비롯해서 전문 승마 레지 문화 보급을 확대하고 아울러서 현재 운영 중인 경주마 휴양시설도 잘 운영을 해서 함안군은 유소년 승마 체험 교실을 확대하고 낙동강변 승마 코스를 개발해 공영 승마장을 가족 휴양지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돼 화해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도지사와 교육감의 회동이 불투명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달 15일 학교 급식 예산과 감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능 이후 만나자고 박종훈 교육감에게 제안해 양측이 실무 협의 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교육비를 세출 항목으로 편성하고 도교육청에는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에서 상기하겠다고 밝히자 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종훈 교육감은 수능 시험 이후 학교 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펴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계획 공모에서 용도구역 제한을 없앤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내일 오후 대책회의를 갖고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시행자 공모 지침을 갑자기 변경한 데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에서 구도심 재개발이나 기존 상권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은 배제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해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13개의 기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자체 보고서에도 기금 폐지를 결정한 지적에 대해 이는 심의 결과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6월 말 경남도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필요한 재원은 일반 회계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심의 의결했고 이에 따라 기금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직원이 5년 동안 공금 26억 원을 횡령한 함양 농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역 금융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농협 횡령 사건이기 때문에 내부 공모자가 있었는지와 그동안 자체감사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이유, 또 횡령 금액을 결손 처리하면서 이를 묵인한 이유 등을 경찰 수사에서 밝혀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양농협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물품 구매 담당으로 일하던 직원이 가짜 거래를 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2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뉴스였습니다.